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가격을 동결하고 역대급 판매량을 기록 중인 갤럭시 S25 시리즈. 일반 플러스 울트라 모두 잘 나왔으니까 플러스나 울트라 말고 일반을 선택하면 충분하다는 이야기, 돈이 더 들더라도 좋은 것을 모두 때려넣은 울트라가 좋다는 이야기 등 선택에 대한 외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갤럭시 S25, S25 플러스, S25 울트라 중 하나를 선택할 때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중요시하는 가치와 사용 환경에 어울리는 모델을 고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많이 하는지와 중요시하는 가치에 따라서 3종 중에 무엇이 어울리는지 비교를 합니다. 수치를 보이는 스펙보다 의외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과 생각보다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장 먼저 가격은 동일 용량 기준으로 갤럭시 S25와 S25 플러스가 198,000원 차이가 나고 S25 플러스와 S25 울트라는 345,400원 차이가 납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가격대가 높다고 해도 무시할 수 없는 가격 차이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면서 가격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와요. 첫 번째 이야기할 내용은 들고 다니기 편한 휴대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면 무엇이 더 좋을까입니다. 휴대성이 좋은 스마트폰을 찾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작고 가벼운 스마트폰을 찾는다는 이야기도 되고, 스마트폰을 들고 사용할 때 손가락이나 손목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싶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휴대성이 가장 중요하다면 크기도 작고 무게도 가벼운 갤럭시 S25가 가장 좋습니다. 162g이라는 무게는 어떤 형태로 잡고 사용하든 무게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플러스가 189g이고 울트라가 220g이라서 일반과 플러스가 27g 차이, 플러스와 울트라가 31g 차이가 납니다. 작지 않은 차이인데 막상 무게 비교를 위해 번갈아 들어보면 수치보다는 차이가 덜한 느낌이 있어서 일반보다는 플러스, 플러스보다는 울트라도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시간이 늘어나면 손가락이나 손목이 느끼는 부담감의 차이는 확실하게 다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손목이나 손가락이 불편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갤럭시 S25가 좋습니다. S25의 화면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다고는 하지만 이 녀석도 6.2인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하죠. 두 번째 이야기는 게이밍 기어입니다. 수많은 모바일 게임이 존재하는 시대에 스마트폰은 아주 좋은 게이밍 기어입니다. 고사양을 요구하는 게임까지 쾌적하게 즐기기를 원한다면 스마트폰에서 좋은 성능은 필수입니다. 갤럭시 S25 시리즈 3종은 모두 스냅드래곤 8 엘리트와 12기가 램을 탑재해서 단순하게 최고치 성능만 확인하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사양을 요구하는 게임처럼 강한 부하가 걸리는 상황에서는 실제 사용하는 성능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폼팩터가 물리적으로 클수록 발열 처리에 유리해서 스로틀링이 덜 걸리는 특징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3D마크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성능 유지 안정성을 확인하면 S25가 평균적으로 50% 내외가 나오고 S25 플러스와 S25 울트라는 55에서 60%가 나옵니다. S24 시리즈를 비롯해서 이전 세대 모델들과 성능 유지 안정성을 비교하면 일반 모델이 50% 내외인 것은 비슷한데 플러스나 울트라가 65에서 70%의 성능 유지 안정성을 보여주던 것보다는 아래에 있습니다. 물론 스냅드래곤 8 엘리트의 절대적인 성능이 워낙 높다 보니까 스로틀링이 많이 걸려도 3종 모두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최고 수준의 성능입니다. S25가 플러스나 울트라보다 스로틀링이 조금 더 걸리긴 해도 3종 모두 고사양 게임, 고해상도 영상 편집 등 무엇을 하든지 간에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능에 대한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발열은 강한 부하가 걸리는 스트레스 테스트 중 외부 발열 최고 온도가 3종 모두 전후면이 41도 내외로 우열을 가릴 만한 차이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베이퍼 챔버가 전작 대비해서 울트라는 40%, 일반과 플러스는 15%가 커졌고 발열 처리를 위한 설계 면적에 기본적인 차이가 있지만 성능 제한을 다르게 하면서 3종의 발열은 비슷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주제는 스마트폰 선택의 핵심 요소인 카메라입니다. 카메라가 중요하면 무조건 울트라를 선택해야 한다는 평가는 S25 시리즈에도 유효한데 일반과 플러스의 카메라 성능이 많이 좋아져서 이전 세대들보다는 울트라의 격차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후면 카메라의 물리적인 스펙을 비교하면 기본과 플러스는 동일하고 초광각, 광각, 3배줌, 망원 모두 울트라가 더 좋습니다. 울트라는 5천만화소 5배줌 망원이 하나 더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광각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작은 화면으로는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해 보이고 일부분 확대해서 보면 선명도에서 S25 울트라가 더 좋은 것이 드러납니다. 초광각으로 촬영한 사진 역시 일반과 플러스도 품질이 좋아서 차이가 크지는 않은데 광각처럼 일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선명도나 노이즈 처리가 S25 울트라가 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3배중 망원은 광각이나 초광각보다는 차이가 더 안 나서 일반과 플러스의 사진 품질이 울트라에 비빌 만큼 좋습니다.
S25 울트라는 5배줌 망원 렌즈가 따로 있으니까 5배줌 촬영에서 당연히 압도적이고 고배율로 갈수록 망원에서의 강점이 더 확실해집니다. 차이가 크든 작든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비교하면 울트라가 대부분의 요소에서 일반과 플러스보다 더 좋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카메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뒤를 돌아볼 것도 없이 S25 울트라가 가장 좋습니다. 물론 다른 가치를 우선시해서 일반 또는 플러스를 선택한 다음에 카메라가 너무 구리진 않을까라는 걱정으로 울트라로 가야 하는 건가라는 고민은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주제는 콘텐츠 소비의 주체로서의 스마트폰입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의 OTT 서비스나 유튜브를 보고 웹서핑을 하는 등 사용 목적이 평범하다고 해서 무조건 스마트폰의 급을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영상이나 웹툰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할 때 중요한 디스플레이와 스피커가 은근히 체감하는 차이가 큽니다. 디스플레이부터 비교를 하면 LTPO 다이내믹 아몰레드 2X의 기본 화질이나 화면 밝기, 고주 사율은 3종 모두 아주 훌륭해서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간의 비중이 크다면 화면이 더 크고 해상도도 높은 플러스 또는 울트라가 좋습니다. 일반도 6.2인치라서 불편하지 않지만 6.7인치의 플러스나 6.9인치의 울트라로 영상을 보면 차이가 확실하게 체감이 됩니다. 특히 6.9인치 울트라는 베젤까지 가장 얇아서 몰입도가 가장 좋고 핵심적으로 반사방지 코팅이 들어가서 무엇인가 비쳐서 거슬리는 게 없습니다. 반사방지가 들어간 스마트폰이 시장에서 소수이다 보니 사용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은 요소라서 없어도 그만 아닌가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사용해보면 만족감이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선택 고민 상담을 할 때 영상을 많이 본다고 하면 울트라를 권하곤 합니다. 콘텐츠 소비용으로 가장 비싼 갤럭시 S25 울트라를 추천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스피커에 있습니다. 스피커를 사용하지 않고 이어폰만 사용한다면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울트라가 일반이나 플러스보다 스피커가 확실하게 더 좋습니다. S25 울트라에는 S25나 S25 플러스와는 다른 유닛이 탑재되었거든요. 음악을 들어보면 일반과 플러스는 사실상 차이가 없고 울트라가 풍성함이나 소리의 힘이 다르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와 스피커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영상을 보고 음악을 들을 때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을 생각하면 울트라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입니다. 삶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니까 행복감을 늘리기 위해서 돈을 더 투자해서 울트라로 가는 것은 분명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스마트폰 사용 환경을 주제별로 나눠서 뭐가 더 좋을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차이가 나지만 구매 선택지 별로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것들인데 울트라 모델에만 사용된 티타늄 프레임, 코닝 고리라 글래스 아머2 디스플레이가 대표적입니다. 일반과 플러스에 사용된 알루미늄 프레임과 코닝 고리라 글래스 빅터스2 디스플레이 내구성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 모델의 배터리 용량이 4000mAh로 4900mAh의 플러스나 5000mAh의 울트라보다 작고 충전 속도도 최고 25W로 45W의 플러스와 울트라보다 느립니다. 그런데 배터리 용량이 작은 만큼 화면도 작아서 사용시간에 대한 불편함이 있지 않고 충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건 역시 배터리 용량이 그만큼 작으니까 사용간의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즉, 내구성의 차이나 배터리 용량과 충전 속도의 차이는 구매 선택을 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쯤에서 갤럭시 S25 울트라만 가지고 있는 S펜을 체크합니다. S펜이 필요해서 울트라를 선택하는 분들이라면 다른 요소의 가치는 확실한 차순이라서 고민 자체가 없습니다. S펜 옵션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중요하지 않지만 필수 요소인 분들에게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거죠.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나면 갤럭시 S25 시리즈는 일반과 울트라가 좋고 플러스는 조금 애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이나 울트라보다 플러스가 더 잘 어울리는 사용 환경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봐도 일반과 플러스가 거의 비슷해요. 가능하면 큰 화면을 선호하는데 무게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빼고 싶은 분들에게
S25 플러스는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큰 화면을 찾으면서 카메라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한 아끼고 싶은 분들에게도 S25 플러스는 잘 어울리죠. 플러스 울트라의 가격 차이가 34만 5,400원입니다. 또 하나, 보통은 플러스와 울트라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하곤 하는데 일반형 대신 플러스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대성에 대한 가치를 가장 우선시해서 일반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더라도 차량을 위한 디지털 키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UWB 필요 여부를 확인해서 플러스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S25 시리즈에서 UWB는 플러스와 울트라만 지원합니다. 갤럭시 S25와 S25 플러스는 19만 8천원, S25 플러스와 S25 울트라는 34만 5,400원, S25와 S25 울트라는 54만 3,400원이라는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이라고 해도 작지 않은 가격 차이니까 가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낮은 가격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다 보면 가격 차이보다 더 크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연락수단 정도로만 사용하면서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이면 아무거나 상관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조건 따지지 않고 갤럭시 S25를 선택했을 때 만족감은 충분히 높습니다. 하지만 추구하는 가치와 사용 환경에 따라 모델별로 가지고 있는 특징을 분석해서 선택한다면 조금 더 들어가는 돈보다 훨씬 더 큰 만족감을 얻게 될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